advocacy.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록 보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보존이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초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기록 보존이 왜 필요한지는 앞서 이제 국제 인권 레짐과 특히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사이트를 받은 거긴 하지만 독일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다릅니다. 그리고 국제 환경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독일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제 인권 기록 보존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60년대, 70년대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제 인권 레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하고 있고, 이러한 기제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독일보다는 우리가 더 유리한 점이 있죠. 독일보다 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크나베 씨도 말씀하시고 많은 독일 연구가들이 얘기했지만 동독과 서독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독과 서독은 사회적, 종교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20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동독에게는 중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외국의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다른가, 독일과 우리는 또 무엇이 다른가 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문제죠. 지금 우리 조사에 보면, 조사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자유권은 우리 이 자료집의 58쪽입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집에 2000년대 이후 생존권,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으나 피의자, 구금자의 권리, 즉 정치적 인권은 악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위해서는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권, 지금까지 세계는 서방에서 만들어진 국제 인권 개념으로서 특히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북한의 경우를 본다면, 대다수의 탈북자의 경우를 본다면 사실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Right to life. 그 Right to life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안 주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권이나 경제권 문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정치적 인권은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권과 경제권의 문제는 캐파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대로 요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북한의 경우를 본다면 두 번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분명히 지켜야 될 인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인권 레짐이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 인권이고 하나는 경제적 인권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이지만 줄여서 그냥 경제적 인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 두 개의 기둥이 함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국가 권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인권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해가고 정치적 인권을 악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파헤치는 것이 앞으로 우리 NGO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입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없어서 없는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사회주의적 분배의 원칙인데 북한은 그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분배를 왜곡하고 있고, 그 분배의 기준을 로열티, 정부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푸드를 통제함으로써 주민을 통제하는 것이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 위협, 두려움이 바로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키는 비밀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북한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탄압 쪽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실제 북한 주민은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고 민간 접촉을 하고 물론 수혜 지원도 해야 되죠. 하지만 지난번 수혜 지원을 우리가 제안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혜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시멘트와 쌀이었습니다. 시멘트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부유층들과 지배층들을 위한 것이죠. 집을 지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선전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이 없다고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300만 개의 라면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중대한 인권 침해죠.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가 자존심을 걸고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파헤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도 다시 퍼주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북한의 현재와 같은 탄압 체제가 60년 동안 유지되는 비밀을 밝혀야 됩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동독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동독에는 에스페데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서독에도 에스페데, 동독에도 에스페데, 정당 간 교류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넘어왔어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60년대부터 자유화됐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폐쇄된 체제죠. 폐쇄된 체제 속에서 식량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권 문제를 제기할 때 자유권 중에서도 생존권을 위한 필수적인 자유권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 대부분의 NGO들은 공개 총살하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단계에 있어서. 공개 총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북한 전체 체제를 변혁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자유권과 정치권 사이에, 정치적 인권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법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경제권이나 사회권의 문제는 통계적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북한도 지금 ICECR의 그 회원이기 때문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생존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경제적 지표를 제시하죠. 통계적 지표죠. 인권은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의 원칙이죠. NGO들이 하는 것이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르투갈에 있는 정치 수용소, 두 사람의 학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별거 아니죠. 자유를 위해서 술집에서 건배했다는 제목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네 사람의 변호사가 모여서 광고를 냈죠. 그렇게 일간지에다가 이 사람을 돕자라는 광고를 내서 시작됐죠. 인권의 원칙은 개별적인 인간을 하나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북한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호전됐다? 그것과 경제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탈북자들이 왜 왔고 어떻게 식량권을 차별받았고 또 아이들의 교육권, right to housing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개별적인 사례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차별 구조로 제도화돼 가고 있는지 왜 현대판 노예사회가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보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보존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 점을 알고 우리 앞으로 NGO 활동가들과 기록 보존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NGO 또 관련 학자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토론을 이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끝으로 북한은 세 가지의 경제권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의무를 어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존중의 의무입니다. Obligation to respect. 존중의 의무란 것은
자기 국가가 그 교육권,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이것을 반드시 존중한다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헌법, 법 체계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지켜야 된다는데 북한은 지금 그걸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 완전히 다 착취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노동권에 대한 침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두 번째는 obligation to protect입니다. 흔히 사회권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거나 착취할 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obligation to protect죠.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중재를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사법적인 방법으로 구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obligation to fulfill입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여기에 국제가 A 규약이죠. 그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그 A 규약에 보면 2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의무를 지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주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International Assistant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최대한의 것을 다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제 협력과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북한은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잣대에 의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자신이 참여하고 사인한 국제규약을 어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NGO들이 좀 더 치밀하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너무 정치적인 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건에 너무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과 특히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량권의 문제, 거주 이동의 자유 제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권을 침해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밝혀야 됩니다. 북한의 아이들 지금 학교 못 다녀요. 뭐 가서 한 달 동안 여름에는 농촌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교육권에 대한 박탈이죠. 또 군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군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집단 체조에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체에 대한 자유권 침해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서로 연관된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조사해서 기록을 남겨서 미래를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또 국제인권 레지메 이것을 제출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이 경제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제도적이고 교묘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앞으로 통일되는 날 거기 인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인구도 건강하고 건전한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받고 건강한 인구가 있어야 통일이 됐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죠. 다 망가지고 피폐한 포퓰레이션만 남아있다면 통일을 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죠.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의 아이들을 먹이고 영양을 공급하고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 놓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제가 5분 후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저한테 비판이나 질문이 있는 분은 받아주시고 죄송합니다만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대학원 시간에 요점을 핵심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셨고 새로운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원우 박사님 우리